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자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견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는 물론이고 산사태로 인한 희생자도 많았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이수근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당장 이번 주에도 지금 추가적인 비가 계속해서 좀 예고된 상태입니다. 뭐 잇따른 산사태 소식에 야산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좀 안전 행동 요령 어떤 게 조금 있을까요? 네, 지금은 비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요. 예.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 날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사태 인명피해 나는 경우 특성을 보면은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데 주로 임도, 텃밭, 뭐 사람이 도로 같은데 그런 데에서 산사태 시작해가지고 피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밑에서 산 상부에 이렇게 많이 개발한 데가 있으면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산사태가 일어날 거다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뭐 물이 새어나오거나 나무가 흔들린다 그러는데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는 규모는 작은데 인명피해가 많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좀 취약지구로 지정이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위험성이 낮은 지역으로 판정이 됐더라도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어떤 산에서라도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는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데 비가 많이 오면요. 예.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거기 취약 지점이거든요. 가장이요. 근데 거기서 산사태 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아무 데나 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비만 오면 거기가 먼저 우선순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올해가 지금 난 거 보면은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에 10군데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거기에 서울에서 우면 산사태가 16명이고 인천에서 인하대 애들이 13명이 사망했거든요. 인하대 애들도 거기도 뭐냐면 텃밭이 있습니다. 우면산은 공군부대가 있고 건부대 사람이 건드린 데거든요. 10중 8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지정한 거는 사람이 건드린 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천도 그렇고 여기 위험하지 않은데 산사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은 데서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제가 2009년도에 전체를 행안부에서 용역받아가지고 24까지 해보니까 100만 개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림청 취약 지역이 한 2만 6천 개, 행안부에서 급경사 지역이 한 1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 10%밖에 안 되고 90%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린 데는 무조건 피하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이 있는 곳은 뭐 전국 곳곳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실태 파악이 있어야지 우선순위로 위험할 텐데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산사태는 우리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지만은 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 있지만은 밑에 조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할 수 없거든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천 산사태도 그렇지만은 오송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제방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한다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주민은 경찰에서는 소방청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이렇게처럼 우리가 민방위 조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재난의 여기를 집어넣어서 민방위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뭐 오송 지하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재난은 정부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해야 되거든요. 예. 오송도 놓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민간인이 거기서 출구해서 지키게 되면 이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방 같은 경우는 하자가 날 수 있지만 인명피해까지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골든타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태원 사고도 어떻게 보면은 4시간 전에 11번 119 했는데 못 막지 않습니까? 이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은 얼굴이 다른가시피 우리가 지금 내용은 똑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빠져 있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장치가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그 예천군에서 났던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야산 지역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건든 구역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 제가 인공위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예. 10년 전에는 밑에만 개발했어요. 마을뿐만요. 예. 근데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면 위쪽은 가파라지거든요. 거기도 개발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10년 만에. 개발 범위가 넓어졌고. 네,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주민들은 올라가는데 그걸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지정을 해줬어야죠. 위험하다 지적을 하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산림청이나 행안부에서 그걸 얘기 안 하니까 주민들은 모르죠. 그거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건드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인명피해 나는 경우가 정부에서 관리 바뀌다. 거의 다가 관리 바뀝니다. 예. 그러면 뭐하러 관리합니까? 그 예측하지 못할 거라면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를 제대로 인명피해를 막는 쪽으로 해야지 산사태를 연구하지 말고 산사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혹시 그 산사태 위협을 잘 예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홍콩이 규모가 서울보다 좀 비슷한데 5만 4천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5만 개거든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100만 개 있다고 추정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콩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산악지대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만 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실태 파악은 너무 개수도 많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거기서 막 위험 지역이 그거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예. 공무원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지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하겠으니까. 이 국민들이 객체가 아니라 재난의 주인이 되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늘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또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늘 아쉽긴 네네.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을 조금 다시 한번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정부에서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쉽게 하지 말고 예. 실제로 사람이 건드린데 근데 산림청에도 혼자 못합니다. 거기 인허가 나는 데들은 지자체 소관이나 뭐 산자부 이런 소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이태리 같은 데에서는 대통령 산하에 그 산사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예. 혼자 부처별로 통합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근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왜냐하면 다 부처 간에 이렇게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산사태가 자기네 이 부처 이기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막는 게 중요한데 주민들은 관계없습니다. 어느 부처든지 간에. 예. 통합 관리해야 되고 이거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면서 도와주면서 견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카르텔처럼 돼 있는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 누차 얘기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산사태 매년 당하면서도 여름만 당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왜 교훈을 얻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무시하고 매번 또 원인은 또 제대로 안 밝히고 넘어가니까 민명평 하니까 원인은 제대로 안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밝히지 않. 우면산 때도 그렇고 저기도 인명피해를 사람이 건드린 데거든요. 근데 건드린 데는 지금 관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우리가 매년 그 예산을 투자합니까? 네. 예측을 인명피해를 주지 못할 거는 뭐하러 예산을 투자하냐고요. 그러니까 부처별 통합 관리가 좀 잘 되고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인명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근데 이번 달에 사실 비 소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분들이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좀 짚어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황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산에서 사람이 건드렸는데 이렇게 뭐 특히 뭐 나무 베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는 무조건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2m 철근 콘크리트 보호 옹벽을 만들면은 그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산사태를 직접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인명피해를 막는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미리미리 좀 대피를 하셔야겠고 이후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실태 파악을 좀 꼼꼼하게 네네. 다시 한번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수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